안녕하세요. 건강한 마름을 추구하고 마름 탄탄한 몸을 실제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 캡틴 데이빗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은요, 설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탕 그냥 마냥 나쁘다고만 들으셨죠? 설탕 먹으면 그냥 살찐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설탕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특정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초가공식품에만 들어가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80% 이상의 식품들에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한식집을 갔는데요, 여러분, 한식집이라고 해서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육볶음, 어떤 나물, 어떤 조림,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매실 엑기스의 반 이상이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은 그냥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지방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천연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천연 재료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아니라 천연 화학 제품 중 거의 화학 제품 이상으로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제품이라고 보기에는요, 너무 많은 가공을 거치고, 이 가공을 거칠 때 이산화황, 인산, 수산화칼슘으로 가공을 거칩니다. 설탕이 에너지를 내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칼로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헛칼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영양가 없는 칼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힘을 내주게 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힘을 조금 내주고 그거보다 잃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0일 이상 굶어서 거의 사망 직전의 사람에게는 설탕이라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양면이죠. 여러분, 설탕을 많이 먹어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죽을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신 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안 좋다 그래서 칼로리는 그냥 나쁜 것이다, 탄수화물의 칼로리는 그냥 나쁜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는 칼로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평소에는 깨끗한 칼로리가 필요할 뿐인데, 설탕은 깨끗한 칼로리, 오염된 건 아니지만 헛 칼로리라는 거예요. 헛 칼로리 그 이상의 기능은 없는 것이죠. 네. 설탕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탕은 소식이 불가능합니다. 설탕도요, 소식을 하면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설탕을 온 음식에서 퍼먹고 있는데도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독극물 정도는 아니고요, 소량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기별도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은 소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과식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단맛인 기전은요, 우리가 단맛 미각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로 에너지를 얻는 통로는 단맛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종류는 거의 다 달고요, 과당도 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안 좋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생리체계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탕은 나쁜 거예요, 가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진짜 건강하게 단맛을 내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냅두고 이 음식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다라고 우리 뇌 속에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단 것은요, 과일, 녹말 그 두 가지 식품만으로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거든요. 생존을 넘어서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것들을 냅두고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우리 몸에는, 우리 시각과 우리의 뇌, 식욕중추는 이게 우리 생존을 위해서 설계된 음식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연식품들과 다르게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요, 저부피 고열량의 식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저부피 고열량의 식품이 비만의 원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부피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부피가 있어야 우리 위를 채우거든요. 그게 1순위예요. 위가 무엇이 들어오든 위가 차면 일단 식욕중추는 그만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들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위를 꽉 채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는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칼로리로 보면 벌써 2000칼로리, 3000칼로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저부피 고열량의 식품입니다. 그 식품들의 특징은 수분이 적고 많은 가공을 거쳤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고부피 저열량의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과일과 통곡물, 그런 식품들이 고부피 저열량의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어도 우리의 열량은 초과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먹다 보면 포만감도 채우고 식욕도 채우고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다만 그냥 칼로리와 부피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것에 넘어서 파이토케미컬, 화학적인 건강한 성분들이 이 저부피 고열량 식품에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탕은 정제하면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뺀 식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저부피 고열량 식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또 다른 가공식품들과 만나서 엄청난 과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소식이 불가능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의 비만을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 그 너머로 이제 비만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만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생활병이 바로 화학적 불균형, 이 대사 문제로 인한 당뇨, 인슐린 저항성, 비만, 이러한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식이 불가능하고 과식을 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과식을 만드는 이유는 맛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외적으로 맛있는 게 지속됨으로써 달죠. 달고 짠 게 지속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중독을 일으켜요. 근데 왜 중독이 되냐? 좋으니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짠 맛은 우리 인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데 그 음식들의 달고 짠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우리 이미지는, 우리 향과 이미지로 우리 뇌 속에 각인됩니다. 그 음식이 떡볶이라면 떡볶이. 근데 이게 굉장히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네. 심지어 진짜 자극적인 또 맵기도 하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독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몸에 안 좋은 음식 중독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저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야, 먹어 넣어야 하는 음식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먹고 그냥 오늘 먹은 칼로리는 살이 찌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DNA 속에 그렇게 박힌다고요. DNA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청난 DNA적인 그런 결함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의 식욕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는 좋은 과일과 통곡물, 이런 자연식품들을 냅두고 이 음식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줄 음식이다라고 착각하고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화려한 색상과 화려한 향과 이런 것들은 자연식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똑똑하다는 우리 인간이 더 화려한 색감과 더 화려한 향, 더 자극적인 맛으로 우리의 뇌를 프로그래밍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지로는 그 음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깊게 음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면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절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식을 일으키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DNA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식욕중추, 우리의 식욕 DNA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본연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게 단순 칼로리를 절제해서 살 많이 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요, 그냥 칼로리 계산만 하고 단순 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히려 요요가 오고 오히려 더 식이 중독이 심해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음식과 우리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진짜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로 뭐가 따라와요? 하루하루 상쾌한 컨디션과 날씬한 몸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살을 좀 빼는 게 아니라 저는 마름을 추구합니다. 마름 탄탄을 추구하거든요. 마름은 정말 이 식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충분한 체력도 식생활만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탄은요, 운동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바꾸는 세 가지, 운동, 식단,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화학적 불균형을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 맞서면서 몸이 불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불균형, 우리 몸이 어떠한 독소,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런 설탕과 함께 많은 음식들이 과식하게 되고 포식하게 되면서 그 불균형에 맞대응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몸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전 영상들에도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고요. 앞으로의 영상들에도 계속 좋은 영상들이 올라올 테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다이어트 컨텐츠로 건강을 지켜나가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하나하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너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한 번 정도는 내 건강을 개선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수천 개에 달하는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